6월 30일 이제 마켓 투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의 이슈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원래 월요일은 잘 안 나오거든요. 시장이 이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편인데 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해서 몇 개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코로나를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런 곳들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폭이 가장 컸던 그런 주인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3.7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평균인 5.5를 밑돌았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증가 추세가 지금 최근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주춤한 거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도 2.5% 증가니까 지난 일주일이 2.8인 거에 비하면 그 수준을 밑도는 발표에서 조금은 안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CDC 질본에서 발표했나? 통계청에서 이야기했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말 동안에는 원래 검사가 없대요.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월요일날 발표하는 거는 예년 평균보다 좀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시장 자체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겠다, 어떤 그런 심리가 어제도 시장에 나타났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시장의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그 주역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그 잠정주택 판매 지수죠. 그래서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지금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US 펜딩 홈 세일즈 인덱스라고 해서 주택 판매인데 참 드라마틱하죠. 지난달에 마이너스 20에서 지금 44% 증가 추세니까 이게 여러분 퍼센트예요. 퍼센트 99.6이죠. 그러니까 수치 자체는 99.6으로 발표하면서 전월 대비 44.3% 증가. 2001년도에 이 지수가 처음 이제 공표가 돼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래의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했고, 시장 컨센서스는 19.3%였는데 44.3이니까 완전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장에 가장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요, 주말 끼고 해서 월요일날 보통 이 확진자 수가 좀 적게 잡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얘는 5월이에요. 5월. 그러니까 5월달 지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차 웨이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지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근데 어찌됐든 시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다우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삼총사 중에. 물론 러셀이 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보잉 이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다우가 어떤 이런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주춤하는 거를 전통주들이 지금 온몸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만큼 시장 심리 좋다.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또 시장을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금 연준에서 그 회사채 매입하는 방식이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SMCCF, 그 다음에 PMCCF. 그래서 PM은 프라이머리 마켓의 약자고 SM은 그 세컨더리 마켓의 약자인데, SMCCF 같은 경우는 세컨더리 마켓, 그러니까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수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최초에는 ETF를 매수함으로써 한 쿠션 쳐서 이렇게 회사채 매입을 하다가 이게 신통치 않으니까 연준에서 월드 브로드 인덱스인가 그 직접 인덱스를 만들어서 직매입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한 거는 PMCCF는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에서 직접 연준이 콕콕 찍어서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집행되지가 않았었어요. 제로였어. 제로. 예산만 어디까지 시행하겠다고 제로였는데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지금 7,500달러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될 거거든요. 근데 PMCCF 프라이머리 마켓 여기 이 부분에서도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그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어요. 요것도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 이게 돈을 푼다는 거니까 어쨌든 계획만 잡아주고 있던 건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요것도 상승 이슈로 작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다우가 2.4%로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했었는데 그 보잉이 15%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보잉이 또 발작을 일으키면서 만세를 불렀느냐, 그 737 맥스라는 기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잉 737 맥스가 뭐냐면 얘가 아주 사고뭉치 예전에 날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고 오류도 많고 이런 기종이었는데, 그 어제의 그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재비행 시험을 가동하겠다, 요게 이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서 뿌리겠다는 게 아니고 얘네들 다시 안전성 평가해서 괜찮으면은 이제 그거를 좀 타진해 보는 걸 작업을 할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하면서 15% 가까이 급등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제 대체적으로 항공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요런 이슈가 있었더라고. 항공여행 관련 예약률이 취소율을 다시 앞질렀대.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장이 여러분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원래 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에 걸면 발걸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약률이 취소율을 다시 앞질렀다. 홍콩 특별지휘 박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슈가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이런 게? 그다음 말씀드린 그 홍콩 관련한 저기가 또 있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홍콩에 어떤 특별 자치권을 부여해서 굉장히 혜택들을 많이 줬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중국이 이제 홍콩 니네 이제 우리 소나기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제 특별지휘를 공식적으로 이제 철회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버 로스라고 하는 미국 상무장관이 성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워드 그대로 읽어주면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새로운 안보 조치를 강요함에 따라 지역 자치권을 훼손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군 땅개들 떼놈들 또는 중국 국가안전부로 전용될 위험이 높아졌다. 요게 이제 근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고 그래서 차별적 대우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홍콩의 특별 지휘권을 부여했던 거를 철회하겠다는 거죠. 홍콩 지휘 박탈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이제 시장의 메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게 중국에서도 미국 그 주요 관리나 아니면 정부 관료나 아니면 주요 인사들이 중국 들어오는 비자 금지시키겠다고 요것도 어제 사실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전혀 영향을 끼치질 못하죠. 메인 이슈 자체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융시장하고 실물 저기와의 괴리가 좁혀지느냐 안 좁혀지느냐 이거가 지금 메인 관심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홍콩 관련 이슈도 어제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뭐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가 그래서 어제 뭐 오펙 플러스 관련해서 러시아 감산 소식들이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막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내려가던 거를 확 끌어당겼었고 공급 이슈 때문에 그 다음에 장 시작하고 나서는 위험자산들 선호 현상 증시 올라가면서 거기에 또 발맞춰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저께 전체적으로 이 판때기를 보면 지금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하락했다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애플도 다시 빠졌던 게 그대로 이제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고 지금 펄었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 시작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51.95 아래 보면 5.71%라는 게 나오죠. 그 밑에 뭐야 애프터 아워스야. 그러니까 시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2020년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EPS 모두 어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 EPS는 18.8% 상회했으니까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13%, 전년 대비로는 14% 정도 상승.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실적 발표가 여러분 그 2분기 실적이 어땠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이제 2분기 실적은 어땠고요 3분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 서버잖아요. 팬데믹 터지고 나서 집구석에 다 처박혀 앉아있으면 뭐 컴퓨터하고 뭐 이 인터넷하고 모바일하고 하면서 이 서버 이 저기 데이터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를 해서 하반기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간에서 보시다시피 5% 넘는 상승을 보였고 이게 지금 나스닥 시간의 그 선물에 조금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죠. 반도체 지금 3전 어때요? 3전도 좋을 텐데 요렇게 나오면 일단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략 하면서 어제는 반등 나오면 매도 그러니까 매도가 될 거라 강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도 무지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쟤는 저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최종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거를 꼭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장이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이거 좀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잖아요. 큰 화면으로 보면 특히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이 아침에 이 마켓투데이 요 시간을 많이 들어와서 보실 텐데 자 이게 보시면 어제 장이 요 흐름이었어요. 요 흐름 이 내렸다가 사실은 이게 내리면 원래는 제 파나소닉 1중 면도날 여기까지 반등 나오면 요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높이 나오면 이거는 좀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저는 장시작가 여기서 하나 때리고 올라올 때 이쯤에서 하나 불타기 했다가 여기 그 단가 맞췄다가 이거 뚫는 순간 그 약손절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금 뺀 게 거의 한 400틱이 넘어요. 그러니까 400틱이 넘은 걸 장시작하고 한 번에 뺐다가 이걸 다시 한 600틱 가까이 이렇게 반등시키는 거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우리가 1년 동안 매일 뭐 365일 매매를 한다고 보면 사실 이런 흐름은 장중에 몇 번 안 나와요. 1년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여러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에휴 씨 그냥 터져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터져주는 거야. 그냥 어떻게 다 먹겠어. 그냥 터져준다고 얘기해. 저는 그 대신에 내가 이런 날은 그냥 내가 기꺼이 너에게 내 돈을 내 수익을 반납을 하지만 이렇지 않은 나머지 일반적인 흐름에서 나는 차근차근 착실히 다 먹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버티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버티면 망해요. 버티면 안 돼. 시장이 이겨먹으려고 하면 시장이 벌을 내려. 항상 순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9,950까지 찍어버리면 흐름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흐름 바뀌니까 매수 쪽으로 봐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하고 매수 쪽으로 돌렸으면 지금 그 이상 배 이상의 지금 수익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식과는 조금 달라요. 마음가짐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이 해외선물에 있어서만큼은 팔랑기가 돼야 됩니다. 자존심 필요 없어요. 자존심 부리면 깡통이야. 손바닥을 뒤집듯이 휙휙 엄청 쉽죠. 손바닥을 뒤집듯이 내 뷰라든지 내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시장에 맞춰서 뒤집을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기봉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1100까지도 지금 위에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100이 온다고 하면 그 뒤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시 위쪽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세 판 짜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될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오늘 지금 중국이 PMI 지수 발표하는데 요거보다는 그 오늘 밤에 그 미국 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 보고라는 게 열려요. 근데 여기서 파월하고 문우신 재무부 장관하고 둘이 같이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어떤 시장의 판세는 이따가 미국장 시작하고 오전에 아마 할 거예요. 하원이니까 오후에 하려나? 그거는 제가 조금 서치를 해서 그 단톡방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거기까지 하면서 오늘 마켓 투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